참 재미있는 게요. 자기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또 동시에 국민들의 입을 또 틀어막으려는 네.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네. 또 이런 또 행위들이 지금 뭐 그냥 대놓고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대놓고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이제 조선일보 기사가 제목이 이겁니다. 사법부도 언론도 여당이 쥐고 흔든다. 야, 참 제목 기가 막힙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일보의 제목은 이거예요. 입틀막법, 가짜뉴스 퇴치법, 고쳐도 위헌 논란 여전한 허위 정보 근절법. 허위 정보 사실 근절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야 이제 여러분 요새 이상한 뉴스 많죠. 저희가 허위 정보를 다 근절해 드릴게요라고 하면 맞아. 맞아요. 아유 그런 거 그냥 싹 다 그냥 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가짜 뉴스 내쫓아야지. 네. 허위 정보 근절해야지. 네. 그러니까 네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건 이 민주당이 만든 네이밍이거든요. 사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갑자기 허위 정보 근절법 이래 버리니까 네.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파고들지 않으신 분들은 야 그게 왜 문제가 있어?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저희가 이런 내용을 비판하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또 지도 기자라고 편든다 막 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무슨 우리 이익이 침해당해서 이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말 표현의 자유, 발언의 자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잣대를 민주당이 딱 갖고 있으면서 요거는 요거 허용, 요거 문제 있는데 이런 식의 지금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잣대의 브랜드가 네. 내로남불이죠. 네. 우리 편이 하면은 10cm니까 이건 통과. 네. 네가 하면은 30cm고 그 기준 20cm 넘었으니까 너는 네. 벌점 처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권력 3개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네. 거기에 제4의 권력 있는 언론까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법부 장악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법 왜곡죄, 맞습니다. 대법관 증언 이런 거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언론마저도 자기 손에 넣겠다. 즉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 자체를 허물겠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좀 전에 말씀 주셨다만 그 정보통신망법을 네. 허위정보 근절법 이렇게 네이밍하는 부분 네. 이거 좀 배워야 될 부분은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보세요.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노란봉투법 뭔가 굉장히 희망차고 뭔가 좋을 것 같지 서정적이에요 않습니까? 또 네. 심지어. 네. 실제로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그런 노란봉투 일화를 갖다 붙이면서 이것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선전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노조 특혜법이에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네이밍을 하니까 국민들이 이거 좋은 일인가 보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도 네이밍하고 같이 싸워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그것을 입틀막법 이제 이게 대응 네이밍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입틀막 이건 또 전파력에 있어서 허위 정보 근절만큼 이제 빡세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대책이 뭘까? 망법 계약 이런 거 어때요? 그것도 어려워요. 어렵네. 어렵다. 내가 해놓고도 제가 어렵다는 생각이 빡 그죠? 들었습니다. 빨리 망법 걷어들이세요. 네, 빨리 여기 내용 자체가 너무 이제 복잡하고 이제 어렵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르시죠 이 내용을. 맞습니다. 네, 이제 불법 정보, 허위 정보, 뭐 조작 정보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사실 저도 헷갈리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규정을 하는 게 본인들이 규정한다는 게 문제가 아닌 예.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찰 국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식 경찰 국가. 네. 경찰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근데 결국 이거를 이거는 불법 정보야, 이거는 허위 정보야라고 판단하는 거를 결국 경찰이 해가지고 검찰 통해서 이제 기소하고 재판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만약에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되고 재판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사실 허위 정보, 조작 정보 이런 거 퍼뜨리는 사람들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조이대 관련해서도 얼마나 그 가짜 뉴스 다 퍼뜨렸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제일 심하게 한 사람은 김어준이 있잖아요. 네. 거짓말의 대마왕이잖아요. 근데 한마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제재 안 하고 이건 불법 정보 아니야. 이거 표현의 수사 안 해. 자유. 이러면 끝나는 네. 거예요. 네. 이게요. 그리고 언론이 이제 과거에 수사 비리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언론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는 특정 기사에도 그 안에 팩트가 틀린 것들이 꽤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뇌물을 받은 금액을 3억이라고 썼는데 알고 보니까 2억이었다. 이러면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게 이거를 막 사생활이다 혹은 허위 정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재판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와 그 같이 간 사람들이 그 호주에서 찍은 사진 그거를 확대해서 잘라낸 사진을 갖고 이것이 조작 사진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그림에서 작은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면은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그때 8명 찍었었는데 10명 찍었었는데 이거 완전한 조작 사진이야. 이거 증거 능력 없어요. 라고 우기는 걸 받아주는 저는 형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초년 기자 때 훈련 받을 때 보면은 가령 정치인 A와 기업인 B 씨가 어디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는데 수없는 청탁과 대가가 오갔다 더라라는 어떤 제보가 있었다고 가정해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그 젊은 기자들은 그 점심 자리에 메뉴가 뭔지를 취재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매달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반찬으로 깍두기가 나왔는지 배추김치가 나왔는지 이게 그냥 저절로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팩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입사 5년 차 된 기자가 일주일을 매달려서 그 밝혀낼 경우도 네. 있고 그런 겁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과는 거의 상관없는 팩트조차 그럴진데 실제로 액수가 2억인지 3억인지 그다음에 저쪽에서 민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뭔지 이런 게 밝혀지려면 결국은 재판을 가고 거기에 판결이 나오고 이래야만 밝혀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데 네. 그 이전까지는 그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가 막 한사코 부인을 하면은 네. 허위 정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허위 정보다라고 처벌이 들어가면 이제 뭔가 앞뒤가 뒤엉켜 갖고 언론은 다 입 재갈 딱 물리고 말이죠. 자, 이 내부 고발자도 문제가 똑같은 게 네. 지금 김병기 의원의 원내대표 비서진이었던 사람이 보좌진이었던 예. 사람이 예. 지금 김병기 대표가 1박에 뭐 75만 원짜리 뭐 2박에 160만 원짜리 뭐 받았다 이런 얘기를 예.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네. 매체가 이걸 받아서 썼잖아요. 예. 실제로는 바뀌는 법에 따르면 이 보도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이런 보도를 하려면 정말 언론사가 완벽하게 다 검증하고 이 사람의 워딩을 갖고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내가 휴가 때 내가 묵은 게 사생활인데 네가 왜 그걸 신문에 쓰냐? 네. 라고 시비 걸기 맞아. 시작하면 사생활이네. 네. 가족과 함께 갔다며요. 그렇죠. 사생활이네. 그렇죠. 어떡하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사생활을 건드렸으니.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그렇고요. 위원회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면서도 진행하는 것이 네. 왜 그럴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자,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도 공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력을 틀어주려고 그럴 때 이제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예요? 헌재입니다. 예, 근데 이거 갖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법 분명히 이거 위헌 심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허위 이 정보통신이라는 이 법 망법 개정안 이것도 분명 위헌으로 들어갈 거예요. 위헌 네. 심판이. 그랬을 때 헌재가 이거 위헌이라고 그러면 그때 민주당이 아 그래 우리가 위헌했다 그럴까요? 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때 또 헌재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헌재조차도 바꿔야 된다. 네. 라고 또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매우 위험한 시도들이라고 보여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스리슬쩍 또 그것도 넣어놨어요.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재 훼손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도 금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억나십니까? 노노 재팬 막 이런 거 하면서 뭐 너는 친일파야라고 해서 막 출입을 금지를 시킨다거나 네, 네. 아니면은 막 그쪽에 몰려가서 막 낙서를 한다거나 네, 네. 온라인에다가 막 어떤 가게를 막 비하를 한다거나 네. 이럴 때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 혐중 발언이나 네, 네. 반중 이런 정서들이 나오고 나서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인종국가 지역 차별에 대한 것도 네. 다 이제 처벌을 하겠다라는 네. 건데 이게 유럽에서는 대부분이 반유태주의 무슨 뭐 낙서를 한다든지 맞습니다. 유인물을 한다든지 네. 또는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땅에서 반유태주의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기에서는 오로지 반중 여기에 포커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죽창가가 있었고 그렇게 많은 반일 선동이 있었지만 당연하죠. 그것만 있습니까? 반미는 또 어떻고요? 장난이었죠. 양키 고홈 이것부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양키 보고 집에 가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거 포커스가 뭔지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이것도 네. 그냥 이번에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지금 허위 정보를 근절해야죠. 근데 지금 법이 다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없는 맞아요. 게 아니에요. 형법상 명예훼손이 다 있고 정보통신망법에도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게 돼 있어요. 다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법은 5배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폐가 망신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사례를 미국도 있다고 얘기한 미국은 형법 형사처벌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형사처벌도 있고 또 이걸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헌법에도 어긋나는 이중처벌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자료 올라온 거에 보면 취재원 공개를 안 하면 허위로 본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저는 이거가 정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재하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네. 그랬잖아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신문 네. 없는 정부를 택하느니 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그 말이 떠오르는 아침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기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이 살아있으면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들은 우리가 늘 24시간 360일 감시를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바로 잡아질 수 있는 그런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손을 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우리 저 시청자님께서 놀라운 댓글 올려주셨는데 아 이거 뭐 긴 얘기 할 거 없다. 이거는 반 이시주의 처벌이다. 반 이재명 처벌이다. 아 이거 참 제가 볼 때는 반 이재명 반 민주당 막 이런 종류의 정말 발언들을 억압하기 위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저희 법. 시청자들께서 촌철살인이에요. 항상. 그러니까요. 네. 네. 옛날에 그 대선 때 왜 민주당이 카톡 검열 법안 맞아요. 뭐 발의한다고 했다가 이제 깜짝 놀래갖고. 십자포화 맞고 이제 그 한 발짝 물러선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런 추세로 가면 저는 그것도 할 것 같아요. 이게 다 들여다보고 감시하고 신고하라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카톡에서도 카톡이라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 너희들 그래도 뭐 유튜브 실어 날리는 거 이런 거 다 신고하면 이것도 처벌한다. 이런 게 안 가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맞아요. 저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보도 중에 미네르바 사건의 판박이가 재현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보실 겁니다. 그거는 15년 전 2010년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이가 박모 씨인데요. 그분이 외환위기에 대한 경고성 글들을 올렸었습니다. 그때 당국이 이 사람이 공공질서를 해치려고 한다는 이유로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기소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다 무죄됐습니다. 지금 그 일이 다시 벌어지려고 그러네요. 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런 경종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더 문제는요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동신문 왜 보면 안 되냐? 맞아요. 그 얘기했어요. 자 그럼 노동신문이요. 자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는요 다 허위 왜곡 과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밖에다 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처벌하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보라면서 또 허위 정보는 근절하겠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듣기 싫은 소리만 처벌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근데 정말 백주대낮에 이런 법을 생각을 하고 통과를 시키고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주대낮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단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은 이 얘기를요 벌써 몇 년 전부터 해왔어요. 아. 예, 거의 5, 6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된다.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들을 다 차단해야 된다. 네네네네.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때만 해도 민주당의 어떤 그래도 중진이란 의원들이 네. 에이 그게 말이 되냐 표현의 네. 자유는 보장해야지 라고 하면서 눌렀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브레이크가 다 고장난 거예요. 아. 아.
이게 공천에 손을 대면서 비명 행사 싹 시켜버리면서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나니까 이것들에 대한 브레이크가 완전히 사라져서 그냥 민주당이 폭주 기관차처럼 지금 달려가는 거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속으로 갖고 있는 분들 꽤 많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못해요. 왜? 네. 얘기하면요 전화통 불납니다. 의원실이 일을 못해요. 실제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개딸 정치로밖에 못 가는 이런 상황들이 매우 네. 문제가 그래서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개혁신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특히 이제 저희가 주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건은 말이죠. 이 정보통신망법 개혁안 개정안이라 개혁안 이거는 사실은 조선일보에서부터 한겨레까지 그러니까 진영 좌우를 막론하고 거의 전 언론들이 이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도 그렇고 유튜버들도 이건 안 된다 하고 있거든요. 이때 바로 이 흐름에 국민의힘이 좀 크게 힘을 실어주고 같이 투쟁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개혁신당도 같이 하면 좀. 예, 물론. 아, 저희 네. 물론입니다. 네. 저희는 자유를 중시하는 정당이라서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네. 정말로 그 보수야말로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집단이잖아요. 자유만 중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유도? 자유도죠. 예, 자유가 1순위에 있는 것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좀 정말로.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네. 예. 기본적으로 보수당은 자유라는 게 정말 1순위인 당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자유가 훼손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렬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참 그 방법이 네. 어떤 방법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네. 이게 그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전 언론이 들고 일어서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잠시 고민할 것 같아요. 네, 심각하게 고민할까 거기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만 그분이 또 이런 거에는 또 기가 막히게 또 이게 올라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면 이제 예. 명청 대전에서 이제 그 명 쪽이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고 네. 개딸들이 청이 바른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보고 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그런 선택을 그 공익을 우선하는 선택을 할 사람은 저는 네. 아니라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얘기서 또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어차피 환절기잖아요. 네. 환절기라서 독감도 유행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거에 항의하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마스크를 쓰고 네, X자 표시하고. 저의 입을 찢지 말아주세요. 와. 입짓 방지 마스크를 저는 껴야 된다고. 저는 이건 입틀막이 아니라 입을 정말 찢어버리는 거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틀막 정도가 아니라 네. 네. 입집법이다. 네, 왜냐하면 입은 틀어막은 입은 손만 치우면은 다시 말할 수 있지만 입은 정말 한번 찢어버리면 우와. 이건 부상이기 때문에 저는 입진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야 진짜 당장해서 네. 하고 네. 가겠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마스크 그렇네요. 어차피 네. 겨울에 방한용품도 필요한데. 네. 네. 저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네. 굿즈를 진짜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인류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달려왔고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문명의 과정이잖아요. 이걸 그냥 한 번에 되돌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런 게 문제야라고 지금 이렇게 그냥 앉아서 지적할 때는 아니다. 그거보다는 더 세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